포엡 감독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K리그에서 우승까지 경험하며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아는 외국인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그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 임시감독 면접 최종 5인이 전원 공개된 것을 계기로 이 5명이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가 막을 내린 뒤 대한축구협회가 공개 채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수많은 지원자 중 단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5명 중 1명은 반드시 우리 태극전사들의 새 사령탑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각 후보의 진짜 실력과 한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공개 채용 공고를 내걸었는데요. 협회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들은 우선 임시감독 체제로 소화하고 그 이후에 정식 감독을 선임해 2027년 1월 AFC 아시안컵 본선에 데뷔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새 사령탑을 세우고 전술 방향과 선수 구성을 가다듬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터집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포엡 감독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는 전북 현대에서 K리그 우승을 이끌며 한국 축구 환경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고 공개적으로 한국 대표팀에 수차례 관심을 표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면접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했다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조금 황당하셨죠? 서류를 통과한 5명은 모두 외국인 감독들입니다. 먼저 일찌감치 이름이 공개됐던 3명을 보면 첫째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입니다. 전 스페인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출신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10년간 코치 생활을 한 뒤 2019년부터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다만 프로팀 3곳을 거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둘째는 도메네크 토렌트 감독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무려 10년을 따라다닌 인물인데요. 수석 코치란 쉽게 말해 감독 바로 옆에서 전술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참모를 뜻합니다. 나이가 이미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프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2018년부터 시작해 8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셋째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입니다. 스카우터부터 분석관, 디렉터, 코치, 수석 코치까지 완전히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물인데 감독 커리어가 2022년에야 시작됐기 때문에 경력 자체가 이제 겨우 4년입니다. 이라크 국가대표팀을 맡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머지 2명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네 번째 인물은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지금의 세르비아 축구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선수 출신 감독인데요. 앞서 언급한 세 감독과 비교하면 감독 경력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2008년 자신이 선수로서 은퇴했던 제2리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감독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고야는 직전 2시즌 동안 리그 14위, 11위를 기록하며 완전히 침체에 빠진 팀이었는데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시즌에 리그 3위로 끌어올리며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2010년에는 마침내 제2리그 우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불 곳도 없던 엔진에 스파크를 꽂은 것처럼 죽어있던 팀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이후 2015년에는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R&F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당시 중국 슈퍼리그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던 시절이었는데 광저우 R&F는 그 안에서도 자본력이 부족한 구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 6위,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고요. 막판에 자본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12위로 떨어지며 경질을 당하긴 했지만 해당 구단 자체가 나중에 재정 문제로 해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성적은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자신의 조국 세르비아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유럽 월드컵 예선이라는 험난한 관문을 무패로 통과하며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건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다만 본선에서는 브라질, 스위스, 카메룬과 한 죄묶이는 최악의 조편성 속에서 1무 2패로 탈락했는데 솔직히 그 죄서 살아남는 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이후 유로 2024 예선에서는 세르비아의 24년 만에 유럽 선수권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본선 무대에서는 2무 1패,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이 조기 탈락을 당하고 맙니다. 예선에서는 깡패처럼 강한데 본선만 오면 왜인지 힘을 못 쓰는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탈락 위기에 몰리다 떨어지면서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세르비아 대표팀을 사임하게 됩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3백 시스템을 즐겼습니다. 세르비아 시절에는 필립 코스티치처럼 공격 성향이 강한 윙백들을 앞세워 최후방 수비 3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방식을 구사했는데요. 이전 홍명보 감독의 수비, 우선 3백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훨씬 과감하고 공격적인 축구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크로스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건데 솔직히 우리 대표팀은 윙백의 공격력도 뛰어난 팀이 아니고 크로스 전술이 특별히 잘 맞는 팀도 아닙니다. 전술의 적합성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 마지막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르빈 쿠만 감독입니다. 네덜란드 축구 레전드 로날드 쿠만의 친형인데요. 에르빈 쿠만 감독도 앞서 토렌트, 모레노 감독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동생 로날드 쿠만이 사우샘프턴과 에버튼,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는 동안 줄곧 동생의 수석 코치로 곁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헝가리 대표팀과 네덜란드 하부 리그팀을 맡으며 10년간 감독 커리어를 쌓았지만 이후 동생 보좌에 전념하면서 감독 경력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2019년 10개월간 오만 대표팀, 2021년 4개월간 이스라엘 베이타르 예루살렘을 맡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사실상 감독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 면접 명단에 왜 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5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헤수스 카사스, 로베르트 모레노, 도메네크 토렌트,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에르빈 쿠만, 이 5명 중 1명이 반드시 우리 태극전사들의 새 사령탑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순수하게 감독 경력의 무게감만 놓고 따지면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압도적입니다. J리그 우승, 유럽 예선 무패 통과, 24년 만에 유로 본선 복귀, 숫자만 봐도 나머지 4명과는 차원이 다른 커리어입니다. 카사스는 감독 경력 4년, 토렌트는 8년, 모레노는 세 팀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음, 에르빈 쿠만은 사실상 경력 단절, 경험치라는 기준 하나만 적용해도 스토이코비치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언론을 통해 임시 감독직에는 관심이 없다. 단기 계약은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 채용에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임시 감독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증명한 뒤 정식 감독 자리까지 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스토이코비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단, 크로스 의존형 전술이 우리 선수단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이건 반드시 협회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5명 중 누가 가장 우리 대표팀과 잘 맞는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나올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 후보 중 실제로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독을 심층 분석해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